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거 행사가 계속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건데, 오늘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AI 로봇 청소기와 뭐 LG의 롤러블 스마트폰 등 다양하게 좀 재미난 게 많이 나올 것으로 뭐 예상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지금 LNG 가격이 한 달 새 3배 급등했다. 그래서 뭐 도시가스 전기요금 오르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뭐 LNG선에 대한 뭐 수주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조선업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CJ 플래시웨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단체급식 뭐 불황에도 뭐 긍정적으로 뭐 이겨냈다 뭐 그런 기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실적이 3분기에 괜찮게 나왔었고, 이제 뭐 4분기에도 뭐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대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르면 그게 다 합쳐진다면 2020년 결산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또 그런 부분이 또 주가에도 좀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반조리 식품 뭐 이런 거, 그냥 반조리 식품이 뭐 추가로 뭐 밀키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결국에는 뭐 반조리가 뭐 밀키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뭐 반조리 식품을 이제 이렇게 포장해 잘 가공한 게 밀키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미묘하게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시장에서 부각되고 또 뭐 우리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 관련된 기업들의 계속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 친환경차가 국내 판매가 20만 대 돌파했다는 내용이고, 그중 80%가 하이브리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친환경차 쪽엔, 그런 자동차 쪽에 대한 분야가 계속적으로 그런 분야에 뭐 연관된 산업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에 뭐 블랙홀로 급부상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뭐 물량 공세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굉장히 가입자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뭔가 안정장치도 잡아주고 또 산업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해주고, 또 콘텐츠에 대한 그런 몸값을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에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계속적으로 가입자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제 OTT 업체들은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긴 할 텐데, 과연 어떤 OTT 업체가 좀 경쟁력을 갖고 좀 더 뭐랄까요, 새로운 콘텐츠로 이목을 많이 끌고, 뭐 추가적으로 뭐 넷플릭스가 기존에 이러한 가입자 증가 추세를 유지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신흥 강자가 등장할지. 일단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쿠팡 OTT가 시작이 된 상황 속에서 아직은 뭐 쿠팡 OTT 같은 경우 컨텐츠가 빈약한 가운데 추가로 어떤 액션이 나올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쿠팡 OTT 이야기가 살짝 했는데, 일단 쿠팡이 지금 택배업을 재진출한다, 그리고 국토부에 최종 승인한다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기존 업체들도 다 승인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21곳의 택배 업체를 승인하기로 했다라는 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약간 순서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기존의 뭐 콘텐츠 제작사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웹 다큐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사의 그런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GS 검사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렸던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기업들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결국 콘텐츠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의 뭐 시선을 끌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의 그런 뭐 매출 증가라든지 기업에 대한 뭐 마케팅과 이목을 집중하는데 굉장히 현재 뭐 기존 광고랑은 좀 차별화되고 광고보다 더욱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좀 안 좋은 기사예요. 지금 AI가 지금 계속적으로 의심 사례도 신고되고 있고 확진이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고 그동안 하여튼 계속적으로 AI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정 연휴가 뭐 한 달이 채 안 남은 상태에서 뭐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식품 물가 상승에 대한 지금 실제로 계란값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의심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진짜로 확신 AI가 맞는지 조류 독감이 맞는지 또 확인에 대한 그 기사도 나올 예정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지금 실제로 뭐 굉장히 뭐 식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AI 여파로 계란값도 뭐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좌가 이제 하루에 굉장히 많이 개설됐다, 증권계좌 많이 개설됐고 떠도는 시중 자금이 갈 곳을 찾아서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어제 굉장히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많이 매수했는데 일단 뭐 캔들적으로는 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이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진짜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유지를 여기서 바로 좀 해결을 못 한다면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텐데, 하여튼 일단은 뭐 이런 식의 내용이고, 지금 약간 그런 가운데 당국에서는 이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이 없다, 뭐 추가 연장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연장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면서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뭐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이 뭐 나오고 다시 뭐 재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증시에 대한 뭐 출렁인가 뭐 재개가 되면 이게 이제 적응 기간이 작용하는 증시 흐름이 나올 텐데, 이게 이런 식의 못 박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는 시장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증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금감원에서 이제 코스피 3,300대면 과열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3,300 되기 전까지는 과열 아니다라고도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과열이다라고 지금 경고성 멘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그러한 개인의 강한 매수와 또 여러 삼성전자의 단기 고점을 찍고 좀 밀리는 게, 고점 대비 밀린 폭이 꽤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뭐 지수도 밀린 거고, 그런 부분이 다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굉장히 기사들이 분명 어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사들이 긍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흐름이 좀 꺾일 때 말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내면서 분위기를, 여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 하여튼 증시가 오늘 뭐 예상외로 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기본적으로는 좀 움츠러들면서 심리가 조금 다운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출에 대한 부분 목표치 지키라고 하면서 은행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현재 뭐 한국은행이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아닌 가운데 지금 그냥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출을 은행들에게 목표치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하여튼 뭐 목표치를 지키라고 하면서 약간 뭐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대출로 인한 유동성이 무한적으로 증가한다는
한다는 게 딱히 좋은 건 아니죠. 언젠가는 이게 결국에는 이 대출이란 것은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도 결국에는 은행 입장에서도 뭐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금리의 영향, 변동금리 같은 경우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경고음을 울리면서 은행들의 좀 그런 뭐 목표치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또 이제 연말처럼 이제 신용 대출을 이제 어느 정도 은행들이 규제를 하고 잡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신년 돼서 증가한 신용 대출에 따라서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증시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이 좀 많이 어수선합니다. 뭐 최근에 의회에서 뭐 총격 사건도 굉장히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뭐 이야기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이런 식의 뭐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정치권이 어수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보면 일단 테슬라는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뭐 고평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가 다우, 뭐 그리고 S&P,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한 상황이고, 테슬라 하락했고, 그리고 트위터도 꽤 하락을 했어요. 트위터가 뭐 하락이 꽤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국제 유가도 뭐 혼조세를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금값은 살짝 오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국내적으로도 약간 뭐랄까요, 뭐 공매도에 대한 재개에 대한 뭐 잡음이 굉장히 심해졌고, 또 그리고 뭐 증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부분, 미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정말 엄청난, 뭐 어제보다 더 큰 자금이, 개인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깔린 베이스들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들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러한 위축된 흐름으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 뭐 차트적으로 살펴보면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뭐 언급을 해드렸던 가운데, 일단은 뭐 아직 그렇다고 해도 오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는 지수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변동성이 여기 보도 이게 양봉 몸통이 굉장히 커졌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더 사이즈가 커졌다. 고가와 저가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여기 고가와 저가에서 더 하단에서 종가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여기가 5일 이동평선 깨지는지 여부미 어제의 저가가 이탈 여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000포인트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하필 3000포인트가 10일 이동평균선과 겹치는 라인이다. 그리고 3000이라는 것은 또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딱딱 끊어지는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3000포인트가 밑으로 증시가 내려오지 않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굉장히 하락을 키웠다가 뭐 꼬리를 다르면서 올려 당겨 놓은 상태이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둥글게 이렇게 캔들이 나오면 이렇게 훅 한번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현상이 어제 분명히 나왔었고, 바로 되돌릴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돌리는 척 하다가 음봉이 보여줄 것이냐 봐야 되겠는데, 일단 코스피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거의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거의 코스닥에서는 거의 단타성 성향이 크긴 한데, 외국인 자체가 하여튼 그 성향이 좀 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기보다, 이게 들어오는 단타성 물량이구나, 이게 곧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10일 이동평균선 지키면서 바로 돌리면서 고가 갱신하면서 넘겨버리는지, 아니면 그냥 시가만 살짝 떴다가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 나오는지, 그럴 경우에 결국 요 라인 950포인트 라인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